여기 중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 중국인 승객들과 승무원이 큰 소리를 내며 싸우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식은땀, 떨리는 손끝,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오만한 자신감이 산산이 부셔지던 그 순간, 과연 이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키예프 외곽의 작은 마을 출신 올레나 코발렌코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영국의 버진 애틀랜틱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돌이켜보면 어릴 때부터 저는 멋진 승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넓은 들판 위로 지나가는 하얀 비행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계의 여러 도시들을 비행하는 꿈을 꾸며 특히 광활한 구름 위를 날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저의 10번째 생일날,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승무원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빌었던 그 순간이 여전히 생생해요. 하지만 그 어렸던 저에게 부모님은 모질게 반대하셨죠. 승무원은 경쟁률도 치열하고 특히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에 너무나 힘들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제가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수제 신발 가게를 이어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은 꿈을 멈출 수 없었고 부모님 몰래 제 꿈을 키워갔어요. 그렇게 꿈을 키우며 지내오던 2022년 2월의 어느 날, 저의 평화로운 일상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푸틴의 지휘 아래 러시아의 무자비한 융단 폭격이 우리 우크라이나 전역을 뒤덮었고, 당연히 우리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모든 학교는 폐쇄되었고, 겨우내 근근히 생활하시던 부모님의 신발 가게 역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방공호에서 공포에 떨며 보내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이제 꿈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요. 마을 위로 떠다니는 전투적인 비행기만 보다 보니 그동안 제가 꿈꿔왔던 비행기의 로망은 어느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동경의 대상이었던 비행기는 이제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전쟁 시작 후 대략 한 달간의 공포 끝에 우리 가족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그간 아껴두셨던 귀중품들, 그리고 어머니의 결혼 반지까지 팔아가며 저를 먼 나라 영국에 있는 친척에게 보내셨어요. 전쟁터가 되어버린 우크라이나가 아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인 영국으로 보내고 싶으셨던 거죠. 영국으로 떠나던 날,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첫 비행은 설렘이 아닌 눈물로 가득한 이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씩씩하게 눈물을 뒤로한 채 런던에 도착했어요.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 모든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 꿈만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피난민 센터에서 영어를 배우고 밤엔 청소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왔더니 마침내 제가 꿈꾸던 항공사의 승무원이 될 수 있었어요. 영국 애틀랜틱 항공사에서 합격 소식을 받던 순간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은 떠올릴 때마다 제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죠. 피난민 신분으로 고국을 떠나온 지 겨우 1년. 그 짧은 시간에 저는 영국 최고 항공사의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 집에서 화상통화로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여전히 전쟁으로 인해 통신 상태는 종종 불안정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죠.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던 부모님의 목소리가 끊기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부모님의 감사한 모든 희생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승무원으로서 훈련의 첫 시작일, 저는 영국 맨체스터 공항 근처의 항공사 훈련센터에 도착했어요. 30명의 신입 승무원이 채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유일하게 동유럽 출신이었죠. 다들 세련된 영국 억양으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구석에서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너 우크라이나에서 왔다며? 대단하다. 옆자리에 영국 동료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온 승무원으로서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죠. 승무원이라고 하면 항상 단정하면서도 화려하고 어딘가 모르게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들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해보니 겉에서 보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승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 말투, 자세까지 하나부터 10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매뉴얼을 외우고 발음 교정을 위해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가끔은 지치고 외로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전쟁터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 후 영국 애틀랜틱 항공사에서 2년을 근무하는 동안 저는 다양한 노선을 경험했습니다. 유럽의 짧은 노선부터 미국, 중동까지. 그러나 아시아 노선은 아직 맞지 못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스케줄표에 런던, 서울 노선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처음으로 동아시아 비행을 맡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동양인들과는 대화 한마디 나눠본 적 없었던 터라 과연 동양인의 승객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일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항공사 부국장님께서 무거운 얼굴로 다가오시며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건 바로 저희 비행기에 동양인 관광객 40명이 단체로 탑승할 거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승무원 선배님이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더니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서 온몸을 부르르 떨고 계셨어요. 그리고 비명을 지른 선배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들까지 모두 걱정과 우려에 가득 찬 얼굴로 제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늘어놓기 시작했죠. 도무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선배에게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기겁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비행기에 탑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동료들끼리 단체로 비행기를 탔다고 해도 기본적인 규칙은 지켜야 하잖아요. 자신의 자리에 올바로 앉고 안전벨트도 반드시 매야 하는데 중국인 승객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자리나 골라 앉았다고 해요. 특히 2명이 나란히 앉는 좌석에 3명, 심지어 4명이 비집고 앉기도 해서 운행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좌석이 짐칸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하셨어요. 잡동사니 같은 물건들을 너무 많이 우겨넣는 바람에 다른 승객들이 짐을 넣을 공간조차 없어진 거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현장에서 얼마나 난처했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은 동양인이라고만 말해도 정말 치가 떨리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마신 음료수며 맥주 캔을 그냥 바닥에 내던지는 경우는 허다했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바닥에 흘려놓고 가서 기내를 청소하며 정말 큰 고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내리고 나면 기내는 말 그대로 전쟁터, 그리고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태어나 그런 사람들을 처음 겪어봐서 정말 학을 뗐다고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또 다른 선배는 시끄러운 중국인 연인이 1등석에 탔던 적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좌석이 서로 달라 무조건 떨어져 앉아야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 남성이 본인의 지정된 자리에 앉지 않았고 결국엔 여자친구 옆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버티고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가 지정된 본인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했더니 그 남성은 다짜고짜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를 쏟아내며 거칠게 고함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자리에 앉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돈을 내라면 낼 수도 있다. 난 중국인 갑부다. 내가 돈 없는 가난뱅이로 보이느냐라면서 큰 난동을 부렸다고 했죠. 그리고 중국인들은 왜 그렇게 자주 다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최소 한두 번은 자기들끼리 다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동양인은 한국이든 중국이든 다 똑같을 거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특히 못 볼 꼴 많이 볼 수 있으니 항상 긴장하라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니 괜시리 알 수 없는 겁이 나더라고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까지 선배들이 기겁할 정도로 걱정하는 건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 비행기에 탑승하는 동양인 단체 관광객들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배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인이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요. 그랬더니 선배들은 예전에 있었던 단체 관광객들 중에 중국인도 한국인도 섞여 있었다. 그래서 누가 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같은 동양인이니 절대로 긴장 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었고 문이 열리자 관광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 얼굴에는 웃음과 함께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 엿보였고 저도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에 괜스레 긴장감이 더해졌죠. 손님에게 웃어야 하는데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긴장되어 탑승객의 티켓을 확인하면서도 손이 떨려서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별다른 문제 없이 손님들은 비행기에 올라타고 있었는데 제 맞은편에 있던 선배가 고개를 갸우뚱거리셨죠.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 중국인들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는 늘 티켓을 찾지 못해서 가방이나 주머니를 뒤지느라 탑승이 지연됐는데 이번 한국인들은 그런 게 없다면서 좀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분명 곧 난동이 시작될 거야 라고 말하셨죠.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인 승객들은 질서 있게 지정된 좌석에 착석했고 탑승 절차도 놀라울 만큼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서 짐칸에 짐을 넣을 때도 남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넣었고
부득이하게 타인의 공간을 침범할 경우엔 반드시 양해를 구했어요. 승무원으로서 승객들 간에 생길 수 있는 분란을 챙겨야 하는데 막상 한국인 승객들은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모습들 때문에 저희가 딱히 뭘 할 것도 없었습니다. 선배들을 바라보니 저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승객분들에게 인사만 연신하며 빠르게 출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이륙을 위해 저희는 안전벨트, 창문, 테이블에 관한 안내 방송을 하고 기내를 돌아다니며 확인해야 했는데요. 이미 한국인 승객분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비행기 창문을 내렸으며 의자 테이블까지 완벽하게 접어 올려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비행기에서 난동을 피우는 건 거의 동양인이라고 하셨었는데 오히려 제가 그동안 비행하면서 만났던 유럽인들보다도 한국인들은 비행기에서 조용하고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이었죠. 선배들에게 저분들은 비행기에서 민폐 끼치거나 난동 피우실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예전에 난동 피운 동양인들은 한국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선배들은 자기들도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며 신기해하시기만 했지 이렇다 할 답을 못하셨어요. 이륙 후에 약 1시간이 지났을 때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가 다가와서는 기내식을 충분히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예전에 선배가 겪었던 중국인 승객들은 기내식이 부족하다며 2번, 3번씩 반복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 더 달라고 소리치는 승객이 있을 거라며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의 말이 무색할 만큼 오히려 기내식은 수량이 남게 될 정도였는데요. 한국인 관광객분들 중에는 식사를 아예 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탑승 인원보다 기내식이 남았던 거죠. 선배에게 준비한 음식이 오히려 남는데요? 라면서 물었더니 자신이 겪었던 중국인들은 기내식을 주자마자 뚜껑을 열어서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기 바빴고 그것도 모자라 몇 번을 더 달라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저렇게 신사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욱 놀라운 건 모든 승객이 식사를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뿐만 아니라 식사를 마친 후 한국인 승객들은 다 먹은 기내식을 한 박스에 쓰레기를 모두 담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 몇몇 분은 물티슈로 테이블을 닦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보며 돌아다니던 한 선배는 어떻게 바닥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라며 믿기 힘들다는 듯 놀라워하셨습니다. 예전엔 중국인 승객들이 먹다 버리는 음식은 물론이고 음식을 덮고 있던 뚜껑이나 수저들을 다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해요. 승객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는 거의 바닥을 기어 다니다시피 하면서 주었어야 했는데 자신도 이런 건 처음이라면서 믿기 힘든 표정을 하셨습니다. 비행을 마친 뒤에도 선배들과 식사하면서 한국인 승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눴어요. 다양한 국적의 승객을 만나봤지만 한국인들처럼 매너 좋고 질서 있는 사람들은 처음이었다며 이렇게 편한 비행은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두가 한국인 승객들에게 매우 배려 깊은 좋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단체 승객 탑승으로 떠들썩했던 그날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번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처음 중국 베이징행 비행기에 배정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 노선에서의 좋은 경험 덕분에 이번에도 은근한 기대감이 있었죠. 아시아 승객들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탑승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180도 전혀 달랐습니다. 통로는 금세 질서를 지키지 않는 무자비한 중국인 승객들로 혼잡해졌고 대부분의 승객은 좌석 번호를 확인하기보다 마음에 드는 자리에 무작정 앉으려 했어요. 한 중년 남성은 일반석 티켓을 가지고 비즈니스석에 앉아 저희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죠. 그때 동료 승무원 제인이 다급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35D 좌석에 앉아야 할 승객이 3A 좌석에 무단으로 막무가내로 앉아있어 원래 좌석 주인과 큰 소리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할 수 없이 문제를 해결하러 좌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2명의 중년 남성이 막무가내로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어요. 객실 내부는 점점 더 혼잡해졌습니다. 승객들은 짐칸에 공간이 부족한데도 제멋대로 자신의 짐을 선반 위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승무원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다른 승객의 짐을 밀어내는 모습이었죠. 비상구 앞에도 가방이 쌓이기 시작했고 저희는 끊임없이 비상구 앞은 비워두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해야 했어요. 이렇게 이륙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의 불만도 고조되었습니다. 휴대폰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음에도 많은 승객들은 가볍게 무시했고 이륙 준비를 위한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도 여러 번 확인해야 했죠. 같은 동양인 승객이어도 일주일 전 한국인 승객들과는 너무 비교되었어요.
기내식 서비스 시간 또한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 카트가 다가오기도 전에 승객들이 일어나 복도를 막았고 나 먼저 주세요 라며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승객은 6개의 음료를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음식을 흘리거나 쓰레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경우도 빈번했죠.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더럽게 사용하는지 시시때때로 승무원이 청소해야 했습니다. 한 승객은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아 다른 승객이 모르고 문을 열어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렇게 기본 에티켓도 지키지 않는 중국인 승객들 때문에 너무 지쳐갔어요. 휴식 시간, 동료 승무원 제인과 마주쳤을 때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인들이 그리워지지 않니? 저는 쓴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지역이라도 문화와 행동 양식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마음속으로는 이 중국행 비행기가 한국행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복도를 가로질러 가던 카트가 갑자기 덜컹거렸어요. 그리고 음료가 복도로 쏟아졌고 곧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전자 시스템에 심각한 이상이 감지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결정합니다. 모든 승객과 승무원은 즉시 비상 착륙 절차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인 승객들은 거세게 항의했죠. 왜 하필 한국이에요? 다른 중국 공항은 안 되나요? 한국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승객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베이징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요.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우리 비행기 이거 추락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공포에 질린 외침이 이어졌고 기내는 점점 더 아수라장처럼 변해갔습니다. 비행기 흔들림도 갈수록 심해졌고 승객들의 불안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쓴 채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들의 모습들은 평소보다 더 긴장되어 보였죠. 어떤 분은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손을 꽉 쥔 채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국 공항에 비상 착륙한다는 건 정말 불안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최근 한국행 비행에서 승객들에 대해 좋은 경험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 상황에서 한국 공항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하필이면 신뢰가 안 가는 한국이라니.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에서 계속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저는 객실을 순회하며 승객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사실 제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 공항은 과연 이 비상 상황을 제대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를 분명 환영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창밖으로는 어둠 속에 한국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지만 불안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자꾸만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나 중국의 베이징 공항과 같은 대형 공항이 그리워졌습니다. 적어도 그곳들은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모든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시고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십시오. 기장의 목소리가 객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마지막 객실 점검을 위해 통로를 걸으며 심호흡을 하려 했지만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죠. 한국, 작은 나라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비행기는 계속해서 고도를 낮추고 있었지만 불안감은 전혀 가시지 않았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죠.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뭐야, 저게 다 뭐지?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승객들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활주로를 따라 늘어선 비상 차량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빨간색 소방차, 노란색 구급차, 검은색 지원 차량들이 마치 군대의 완벽한 대형처럼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돈된 모습이라니 놀랍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한 걸 수도 있어. 실제로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내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예상과 달리 별 이상 없이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 밖에서는 이미 체계적인 작업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승객 하차를 위한 계단차가 신속하게 접근했고 공항 관계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죠.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공연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각자의 위치로 신속하게 하지만 조급하지 않게 이동하는 모습이 놀라웠죠. 기장이 객실에 나와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인천공항 관제탑과 지상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이제 모든 승객은 공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임시 대기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항공사에서 다음 일정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객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비상 착륙 후의 대피 과정은 진짜 한국 공항의 시험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들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대피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한국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 승객들을 어떻게 대우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공항들도 종종 비상 상황에서 승객 대우가 형편없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우선 비즈니스석 승객들부터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중국인 승객들의 표정이 여전히 좋지 않았죠. 하지만 복잡하고 정신없을 것이라는 제 예상과 달리 대피 과정은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공항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심지어 러시아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하며 승객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를 위한 특별 통로가 마련되어 있었고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을 위한 지원도 즉시 제공되었어요. 저는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혼란 대신 눈앞에 펼쳐진 것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임시 대기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천장은 높고 개방적이었으며 자연광이 들어오는 대형 창문들이 공간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자동화된 시설들은 마치 미래의 공항을 보는 듯했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지켜봐야 해. 하지만 대기실 내부를 둘러볼수록 의아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318명의 승객을 수용하고도 여유가 있을 만큼 넓었고 좌석 하나하나가 편안해 보였어요. 승객들을 모두 배웅한 후 저희 승무원들도 특별히 마련된 대기실로 안내받았어요. 항공사 직원이 안내하며 저희를 엘리베이터로 이끌었죠. 5층으로 올라간 후 넓은 문이 열리자 저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 대기실인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곳은 마치 고급 호텔의 라운지 같았어요. 편안한 소파와 안락의자, 따뜻한 색조의 조명, 그리고 다양한 음료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샤워실과 수면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죠. 인천공항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달라며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항공기 점검은 약 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여기서 샤워 시설과 휴식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식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러 항공을 다녀봤지만 승무원 생활 중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승무원 라운지도 이렇게 좋지 않은 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샤워실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오랜 비행과 비상 상황으로 지친 몸을 씻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에 대해 이렇게 아는 게 없었을까? 왜 우리는 항상 일본이나 중국만 이야기했을까? 유럽에서 동아시아를 바라볼 때에 한정된 제 시각이 새삼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다른 승무원들도 이미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고 제이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런 대기실이 무료라니 믿기지 않아. 에밀리가 말했어요. 런던이었다면 VIP만 이용 가능한 공간일 텐데.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로했던 몸과 마음이 이 평화로운 공간에서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잠시 후 항공사 관계자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비행기의 정비 과정과 공항 시설을 견학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참여를 원하는 승무원들에게 손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에밀리 그리고 제이는 호기심에 손을 들었어요. 사실 저는 마음속 깊이 한국의 정비 시스템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정비 구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낙후된 시설과 달리 그곳은 마치 미래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대형 3D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우리 항공기의 모든 부분이 세밀하게 스캔되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고 기술자들은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 수리하고 있었죠. 설명을 맡은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를 이어갔어요. 이건 인천공항의 통합정비 시스템입니다. 모든 부품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베이징행 비행기의 전자 시스템 이상을 감지한 후 약 20분 만에 원인을 파악했고 현재 수리 중입니다. 설명을 들으며 에밀리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아직도 많은 점검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이 정말 부럽다고 제게 속삭였죠. 정비 구역의 한쪽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종이 서류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도 인상적이었죠. 정비 구역을 나온 후 우리는 공항 내부를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직원의 안내로 여객 터미널의 다양한 시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빠르지만 정확한 시스템이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승객들이 거의 대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었고
보안 검색대는 최신 장비로 빠르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경험한 긴대기 시간과는 완전히 달랐죠. 안내하는 길에 우리는 공항 곳곳에 설치된 자동화 시스템도 볼 수 있었어요. 키오스크 체크인,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 심지어 안내 로봇까지. 모든 것이 사람의 손길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한의 효율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투어의 마지막 코스는 비상상황센터였어요. 평소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지만 특별히 저희를 위해 견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채 특별보안 구역으로 향했어요. 센터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형으로 배치된 관제 데스크와 벽면 가득한 모니터들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24시간 운영되는 이곳에서는 공항 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센터장님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 항공기의 비상 착륙 요청이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대응 체계가 가동되었고 불과 3분 만에 소방, 구조, 의료팀이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하셨어요. 스크린 한쪽에서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었고 각 팀은 항공기 화재나 테러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에 임하고 있었죠. 센터장은 매주 새로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테러,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등 가능한 모든 대응 훈련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센터장의 설명에 저희는 숙연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수많은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이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이나 영국과 같은 다른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면 상황이 어땠을까? 아마도 이렇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센터장이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죠.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국적과 인종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으니까요. 비상상황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인천공항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닌 안전과 효율, 그리고 인간 존중의 가치가 완벽하게 구현된 공간이었어요. 투어를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가자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승무원 여러분, 항공기 정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베이징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그 소식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비상 상황이 무사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이 특별한 공간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표정도 다소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예상치 못한 경험이 불만 대신 새로운 인상을 남긴 듯했죠. 심지어 몇몇 승객들은 인천공항에서 받은 기념품인 한국의 키링을 들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다시 올라타면서 저는 창밖으로 인천공항을 바라봤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던 이곳이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마음속에 새롭게 자리 잡는 순간이었죠. 기장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의 신속한 대응과 훌륭한 정비 시스템 덕분에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착석하시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객실 전체가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 인천공항과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뭉클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일어났죠.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활주로에서 손을 흔드는 인천공항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어요. 이런 게 진정한 서비스가 아닐까요? 완벽한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까지 말이에요. 정비를 완벽하게 마친 베이징행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멀어지는 인천공항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의 비상 착륙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어쩌면 제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고요. 한국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이죠. 한 나라를 이해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저는 큰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또 이곳에 온다면 이번에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